안녕하세요. 클래시앙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워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라비아 로렌스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뭘 할 건데요? 그토록 추천하신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멋진 영화죠. 근데 제가 사실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죄송한데, 이 영화도 제가 어저께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보느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네. 길었어요, 영화가. 거의 4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4시간. 예. 긴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봤는데 어제 이제 요 녹음을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따져봤어요.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앞에 이렇게 4분 20초까지 영화 시작하고 이게 편집본마다 좀 틀리긴 틀릴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음악이 나오죠? 마지막 2012년에 그 복원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보니까 하나는 그 음악 나도 처음에는 이거 내가 잘못 그 했나 싶어갖고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그죠. 자막 없이 그냥 시커먼 화면에 음악만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바로 콜롬비아 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콜롬비아 뜨기까지가 4분 20초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사막의 아름다움에 자신이 있으니까 데이비드 린이. 그럼 별이 나오는 건가 거기서? 아니야, 시커매. 아무 화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의 멋진 사막을 보기 전에 그 극장 오기 전에 봤던 것들 눈에서 다 씻어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영화가 4시간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98년도에 재개봉한 버전은 어떤 겁니까? 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번 복원을 했어요. 88년에 한번 복원하고 2012년에 복원하고. 그러니까 89년에 상영을 했다 그러면 뭐 웬만하면 88년에 복원한 거 판이겠죠. 예. 저는 어저께 네이버에서 그 1,000원 주고 결제하고 봤거든요. 네네네. 예, 그게 그 98년 판인가요, 그러면? 아니겠죠. 아니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12년 복원판이겠죠. 2012년. 그렇구나. 뒤에 그 복원 크레딧이 또 나와요. 이렇게 자막을 뒤에 보니까. 전 그거 보고 알았어요. 꼼꼼히 보셨네. 그런데 준비 열심히 해도 사람이 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제가 오늘은 막 진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진짜 어저께 너무 내가 할 일이 많았는데 막 시간을 쫓기면서 이렇게 막 쪼개면서 보느라고 내가 집중력을 중간중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갖고 보면서도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이거 코드워커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셨네요, 어제.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코드워커님한테 묻어가는 쪽으로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 초열대야래요. 어딜 묻어가 더워.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되죠. 하여튼 저는 옛날에 그 이제 코드워커님이 이제 저한테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주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7인의 사무라이 그리고 이 얘기 지금 3번째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 두 영화에 대해서 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7인의 사무라이도 봤고 아라비아 로렌스도 이제 제가 코드워커님 때문에 봤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하다니까 이제 이거는 꼭 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긴 봤거든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이제 기억에 끝까지 본 것 같질 않아요. 그 시절에 내가 뭘로 봤는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TV에서 보다가 그렇게 된 건지 그렇죠. 아니면 DVD로 보다가 내가 너무 길어서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중간에 끊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본 기억은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저께 끝까지 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일단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역시 이게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구나. 일단 화면이 우리가 제가 뭐 아름답다는 표현을 별로 뭐 이렇게 쑥스러워서 안 쓰는 편인데 이 영화는 정말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막이 지난번에 독수리 요새 요새같이 더운 여름철에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도 여름철에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더운 게 정말
죽음이죠. 말 그대로 얘네들은 더워서 죽을 수 있죠, 여기서. 응?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야, 쟤는 저러고도 다니는데, 뭐, 30 몇 도는 우습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논란도 있을 테고 근데 그 이 로렌스하고 그 이렇게 50명인가요? 50명? 그 처음에 출발하는, 예예. 그 공격대. 친구들이 사막을 건너는 그 장면 그게 거의 한 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 장면만으로도 이 영화는 진짜 길이 남을 걸작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 영화들 보면, 스펙타클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물량 공세, 예? 그러면 뭐, 사람이면 사람, 탱크면 탱크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감독들이, 이제 물량 공세를 하는 장면을 찍을 때,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도 내고 이걸 다 담아야겠다 하니까 약간 이렇게 그 밋밋한 장면이 되는데 오히려 그 전체 화면을 찍었을 때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는 너무 웅장하게 나오죠. 그 물량 공세라는 걸 너무 감동적으로 찍어요. 그죠? 아니, 우리 그 네. 독수리 요새에서도 물량 공세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 진짜. 이거는 어디다 비비세요? 더워 죽겠는데. 아, 나는 진짜 그런 점에서 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 어떻게 이 제작자도 음, 놀랍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500, 그 시절에 1,500만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작비가. 그래요. 그리고 제작 기간이 10년이래요. 어. 기획부터 이제 완성까지 하는데 10년 걸렸다고 해요. 아유, 기획이야, 뭐, 기획까지 치면 2, 30년짜리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네, 영화들은 뭐 네. 확정된 다음에 기획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아니죠. 이거 거의 뭐, 이 데이비드 린 감독이니까 그렇지 일반인이 이 영화를 찍었던 평생의 업적이죠. 그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거 갖고 논쟁 많이 했잖아요. 그 어떤 7인의 거요? 사무라이 얘기할 때 사무라이? 예, 뭐 이제 그 그레이? 예. 남들 다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납득하지 네. 못할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었고 그런데 이 영화는 네. 제작 연도 차이도 사실 별로 안 나요. 62년도 제작이니까 그 그렇죠, 7인의 그렇죠. 사무라이가 56년인가 4년이지 않습니까? 네. 6.25 전쟁 그리고 끝나고. 독수리 요새도 뭐 60 몇 년인가 뭐 다 그 무렵에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네. 이 영화야말로 진짜 퀄리티가 그 기술적인 퀄리티 그리고 촬영을, 미장센의 아, 퀄리티 이거는 정말 뭐 비교도 안 이 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거 뭐 같은 시대의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는 사막에 뭐 낙타만 타고 있으면 그 장면은 그냥 그림이죠. 막 너무 멋있죠. 컷이 이어지는 것부터 하며 뭐 그림의 색감부터 뭐 이거는 뭐 그 전에 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 언어라고 하는 거 음. 거의 뭐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 전, 있다. 완벽이 아니라, 우리 현대 영화하고 언어가 맞는 거죠. 이제 말이 통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거 보고 공부하면 되겠네 싶을 정도로 이제 완벽한 어, 교과서라는 거죠. 그럼요. 뭐야. 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오마 셰리프가, 뭐, 손짓을 했나? 하늘을 보여주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더니 이제 다른 샷이 나오더라. 뭐, 이거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모든 감독들이 그 장면을 쓰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거 아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어, 흐름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확신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복원판이 두 판이나 있단 말이죠. 두 번이나 복원을 했단 말이죠. 그 진짜 복원하기 88년 전에 복원하지 않았던 판도 정말 그 컷이 이럴까? 그거는 저는 확신이 없어요. 아니 근데 오리지널 있잖아요. 원래 개봉할 때 예, 오리지널이 음, 222분이에요. 예, 그리고 오리지널은 이제 222분으로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개봉할 때는 218분으로 개봉했고 예, 또 뭐 극장에서 할 때 또 20분을 또 잘라냈고 음, 뭐 이렇게 또 복원했고 뭐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원할 때, 음, 이제 복원하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흑백이었으니까 칼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뭐 시간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를 거 그러죠. 자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원판을 다 보는데 1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편집하시는 분들이, 예, 1년을 걸렸대요. 그거 보는 데만.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찍은 거야. 당연하죠. 어마어마하게. 당연하죠, 그거는. 예, 그렇죠. 아, 그래도 1년씩이나 봐야 될 정도로 찍나요? 난 그것, 여보세요, 저, 당신은 막 찍나 모르겠지만은, 저 유튜버들 하시는 분들, 편집한 거 10분의 1, 뭐 50분의 1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자르는 거예요. 아, 아니, 뭐, 여기는 뭐 10분이지만 실제로 촬영은 뭐 10시간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음, 어떤 맥락이냐면 1년을 음, 봐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았다면 제작비가 정말 물량 공세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필름값 안 아끼는 영화죠, 그 이게. 시절에는 정말 필름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필름보다 비싼 그땐 출연료가 더 쌌을까, 그 엑스트라들? 야, 근데 엑스트라들이 허투루 연기하는 법이 없더만. 음, 음. 그 멀리 있는 엑스트라들도 참 이렇게 그, 아주 참, 그 옛날에 라이프지 왜 이렇게 큰 책 있잖아요. 그 예, 사진만 있는 거. 예. 근데 이거 두 집마다 하나씩 있던 것 같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번호표들을 이렇게 쫙 붙이고, 이게 배열에 있더라고요, 이거. 찍을 때. 아라비아 로렌스 찍을 때. 아유, 쓰러진 사람도 번호표 다 있고. 그래서 이제, 눈에 탁 띄는 애들 이제 감독이 막 욕하겠죠. 메가폰 잡고. 얘기하세요. 예, 무슨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엑스트라들이 허투루 못하게 번호판 다 들고 있다. 이 값을 아, 붙이고 있다 이거죠. 리허설 할 때. 아니, 근데 엑스트라들 자체도 이 영화가 대단한 영화라는 그 인식 속에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역사에 남을 영화를 찍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음, 참여하지 않았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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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의 진짜 기가 막힌 점은 그 엑스트라를 동원한 그 롱샷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멋지죠, 진짜 그 멋지죠. 롱샷들이 아주 인상 깊은 롱샷들이 이제 많이 네, 있는데, 야, 네. 이거는 정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속설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금기시 된다는 것 다 하나하고. 그, 하여튼, 클래시장님은 위대하다는 그 아, 이거 말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대로 물려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위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놈하고는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뭐.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 음, 그리고 대부분 안 봤을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 영화니까. 보지 않는 아이고, 사람들은 이 영화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매체든 주변에서 떠들어도 절대 보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극장에서 볼 기회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절대 테레비로, TV로, 모니터로, 스마트폰으로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그래요? 얘기를 이제 그 롱샷들을 보고 나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아니, 근데, 눈은 간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거기에 이게 적응이 돼요. 그래서, 어, 양극장에서 보나, 요, 컴퓨터 모니터로 보나, 멋진 건 멋지죠. 아니, 그렇던데, 이제 체감의 음. 느낌이 이제 확실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폰은 좀 좋은 거 쓰는 게 좋죠. 그 음악하고 또 잘 맞으니까. 그리고 또 그 장면 하나 음, 있지 않습니까? 그 오마 샤리프하고 그 네. 로렌스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 우물가에서. 멋지죠. 그 오마 샤리프가 죽이잖아요. 그 네. 장면. 근데 오마 샤리프가 참 긴 장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긴장감. 예, 그 극장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 멀리서 이제 뭔가가 낌새가 이렇게 서서히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장면은 극장에서 봐야 그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장면도 그렇고 그 나중에 장면이 두 번 나중에 나오죠. 두 번 나오죠. 로렌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 예. 사심을 구해서. 그렇죠. 예. 그 두 장면은 정말 극장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생각난 게 극장에서 보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화면이 넓으니까. 뭐 어디 떼는 거야? 막 이러고. 고개 돌려야 되잖아요. 아, 그거는 뭐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냥 느낌으로 감독이 어? 야, 저것을 의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오잖아요. 그런 게 음. 데이비드 린의 엄청난 어? 점인 것 같더라고. 오히려 이 영화는 이제 보니까 그 각본도 따로 있어요, 두 명이나. 이거는, 각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데이비드 어? 린이라고 하는 감독의 가장 큰 장기는 그 카메라 영상 언어인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한다. 오히려 이 예.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막을 횡단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카바로 예. 가는. 아카바. 예, 거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걸작이자 명작이고 그 후반부는 걸작의 명성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것이 이제 사실 보면 데이비드 린의 장기가 후반부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야기의 장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영상 언어의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 그 영상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영상 때문에 그 이야기가 더 이렇게 약간 좀 작아진 느낌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클래시 양님이 이거 썸네일에 이제 뭐 조그맣게 제목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어그로 끌라고. 응? 그 그럴 때 제가 하나 아이디어 말씀드리면 사업을 준비하는 남자들은 꼭 봐야 되는 영화. 뭐라고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남자들이 꼭 아, 봐야 되는 영화. 사업,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는 남자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팀장들이 봐야 되는 영화. 하기 아니, 전에. 그렇잖아도 우리 음, 팟캐스트는 네. 남자들만 100%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것도 이제 남자들만 보는 영화 이제 팟캐스트가 되겠죠. 예,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여자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나오긴 나와요. 그 나오긴 나오는데, 시체로 한 번 나와. 대사를,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 둘, 셋, 제가 알기로는 네 부류가 나와요, 여자가. 하나, 둘, 삼, 넷. 예, 예. 요건 바로 말씀드리고요. 이 영화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느낌이 그 초반부터 중반까지 많이 나와요. 지금 클래시앙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후반에 뭐 다마스커스로 진격하고 이럴 때는 좀 웅장해지는 느낌이 없단 말이죠. 이, 아까 초반에 아카바로 진격할 때 얘네들이 힘든 걸 알면서 또 피터 호틀이 웃으면서 시작을 해요. 남자들이 이 사업 시작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작할 때 희열, 막 가슴 뛰는 이 벅참에 그냥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신나는 거야. 근데 이제, 중후반부터는 얘가 이제 별의별 고초를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순수하게 전투에 나갔던 거하고는 다른 이게 정치적인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이 막 오니까 얘가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게 첫 장면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안 하죠. 아, 근데 사실 제가 아, 보기에는 후반부의 음, 문제는 전투 장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네, 주인공 피터 오틀의 음. 심리의 변화의 감정선이 그리고 관객이 그냥, 느끼기에 그 어, 계기가 동기가 예. 이렇게 맥락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니, 이를테면은 이, 이렇게 고문당한 터키군한테 잡힌 후에 그 변화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당연, 보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제가 요만 보통,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말씀하세요, 부연하자고. 예,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이게 편집의 문제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제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만 제가 더 붙일게요. 편집 있지 않습니까? 그 자른 그 부분을 좀 더 잘라낸 것이 안 잘랐기 때문에 맥락이 끊어진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피터 트리 나오는 이 영화 제목이죠. 로렌스. 이 로렌스가 이제 중위로 시작한단 말이죠. 예.
이게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랍에서 영웅시가 된단 말이죠. 그 실존 인물이라는데 실존 인물 얘기는 제쳐두고 이 영화 자체에서는 그 우리가 뭐 중국의 얘기나 뭐 서양의 옛날 신화들 보면 이제 영웅들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이렇게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중국 뭐 그 양산박에 있는 백팔영웅은 보자마자 영웅인 줄 아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인사하죠. 막 형 맺고 동생 맺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안목이 없잖아요. 이게 영웅이야, 이 사기꾼이야, 이 안목이 없는데 영웅들은 알아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렇게 영웅 얘기를 해요. 근데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이 로렌스가 그냥 영화 초반에 무지 강조해. 새님이야. 아주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시장님이 약간 덕후들 싫어하시잖아요. 응? 얘가 약간 덕후야, 덕후. 그거를 아, 나 진짜. 그걸 영화 초반에 무지 강조해요. 아예 그냥 첫 장면부터 얘가 약간 찌질하다는 거를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또 까먹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 애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영웅이 되는가를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이 영화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 영웅이라는 표현도 뭐 이렇게 맞지만 예언자 느낌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라 그것도 아니, 사실 그쪽 중동 지역이라는 게 그 예, 마호메트라든가 그 예언자,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뭐 그쪽 얘기니까 또 예수의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보통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여기서도 뭐 피부 색깔이 달라서 나는 너희들의 뭐 지도자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중간에 한단 말이죠 얘가. 그, 사실 예언자나 이거는 얘가 또 나르시즘의 그 어떤 엑기스예요. 이 인물 자체가. 본인이 본인을 되게 좋아하고 본인이 본인을 치켜 세워요 얘가. 하여튼 그 처음에 얘가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 사업하고 똑같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업하는 남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긴 해. 뭐, 누군들 잘 되고 싶지 않냐고요. 근데 이 운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얘가 또 운이 잘 맞으니까 과감하게 뭐, 이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풀려요. 그래서 얘가 이 영화 중반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넘쳐서 그 이 적이 점령한 도시를 활보를 해요, 지가. 오마 샤리프하고 둘이서. 오마 샤리프는 옆에서 말리죠. 근데 뭐, 일부러 나 잡아봐라 하고 이렇게 현상금도 걸려있단 말이죠, 터키군한테는. 그러다 거기서 얘가 그 터키 장군한테 사실은 그 강간을 당한 거죠. 거기서 잡혀가가지고. 얘가 눈도 파랗고 피부도 하얘니까 이 게이 장군이 얘가 마음에 들어서 얘를 취한 거야. 영화에서는 대충 자세히 안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애가 그 자신감이 정점을 찌르던 애가 갑자기 아니 내가 강간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해 봤겠어요. 아,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영웅은 몰락하는 거지.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표현 안 되다 보니까, 생략되다 보니까, 그 심리 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질 않아요, 사실. 왜요? 얘가 저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창피함과 분노에 그냥 눈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영화 자체만 보면 그것을 이제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왜 그 남자들이 그 사업하다 망하는 게 자신감이 넘치고 넘칠 때 한두 번 운 좋아서 히트 쳤던 비즈니스인데 그게 이제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러다 그냥 한 방에 꼬꾸라지는 거죠. 아니, 그, 근데 이 음, 영화의 주제도 그렇고, 이제 예, 예. 후반부의 문제도 그렇고, 이 영화는 어떤 운명을 이렇게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시작해서, 착각이죠. 예? 나는 그거는 이 감독도 그건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 이제 뭐 대사도 나오잖아요. 뭐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Nothing 그 is written. 베두인족들한테 예,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예. 전쟁의 어떤 그 참상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상? 참상은 얘가 저질렀는데 뭐.
얘가 아니, 열받으니까 그냥 학살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처음에 뭐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애가 나중에 그냥 그, 어? 해잔병 아니, 근데 새끼들을 그냥, 그게 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 들어간 측면이 강한 거잖아요. 아니죠. 얘는 본인 스스로가 들어갔어요. 그 전쟁판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거기서 자기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아, 얘기하면은 이 주제를 아,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방금 얘기했듯이 이 음, 영화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좌절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한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어, 성공했다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역사를. 예. 아니, 한 인간의 역사인 것도 맞지만 예, 예, 예. 어쨌든 그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근데 그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비즈니스하고 똑같다니까요. 저 사장님들도 다 이 로렌스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전쟁 영화하고 그 이제 비즈니스 여, 영화의 그 맥락은 좀 다르죠. 이 영화가 이- 이- 사실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 예, 그 오마 샤리프를 처음 만났을 때, 예. 난 살인자하고는 친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가 막 나서서 살인도 어, 하고, 또 이제 중간에, 보살자가 되지 보살자. 그죠? 나중에 이제 진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는, 예, 얘가 포로로 잡히면 두 번째 애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 소년. 예, 예. 얘가 포로로 잡히면 더 고통받을 것 같으니 죽이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싹 죽이고 가잖아요. 네. 나 그런 장면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제 어, 개인적으로 보면. 뭔가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어떤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알겠지만 영화 흐름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재미없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니에요. 그 사장님들이 개국 공신은 다 잘라요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왜냐면 통해서 어, 이제 음.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망가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망가지는 이유는 본인이 너무 이렇게 업돼 있었기 때문에 망가지기도 쉬웠던 거예요, 얘가. 아니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이렇게 뭔가 철없이 들어갔다가 제대로 철이 들어서 나오는 영화인 거죠. 아니죠. 이 영화는 전쟁의 참상? 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쟁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죠. 멋지게 표현하죠. 드라마틱하게.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전쟁을 얘가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전투에서 진 적은 없고 참상? 참상이라기보다 얘가 처음에 이 50명을 끌고 아카바를 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그 아카바에서 얘가 자기를 모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내가 모세야 이건 아닌데 모세도 갔으니 나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홍해니까 거기가. 나는 이제 뭐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그 안소니 핀도 약간 이제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러던 애가 자기 혼자 잘나서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다마스커스를 다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심지어 다마스커스도 그 얘가 이끄는 애들이 먼저 점령을 했단 말이죠. 거기 갔더니 그 다 나를 으쌰으쌰 이렇게 봐주던 뭐 팬클럽 회장 같았던 애들이 다 지 생각들은 다 따로 있었던 거예요. 뭐 정치인은 정치인, 군인은 군인, 아랍의 부족들은 부족들끼리 다 자기 입속에 따로 계산이 있던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걸 전혀 처음에 생각을 안 뒀어요. 아 혼자 잘할 줄 알았죠. 거기 가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얘는 그냥 갑자기 저 아니,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얘는 그 나름 이제 좋은 의지를 갖고 이제 어떤 벌인 행동인데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순간 오히려 그 영화 의도인데 거슬리는 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마스커스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뭐 같이 우리 힘을 합쳐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에 가서 초라해지는 거죠.
아, 나는 전체적인 그 아니, 근데, 의도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기승전결이 그 딱 맞았다고 후반부는 생각하는데. 초라해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좌절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좌절이죠. 그 후반부가 그 아카바로 가는 그 장면보다 이렇게 황홀하거나 이렇게 그만큼 퀄리티가 없죠.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 이 사람이 좌절해가는 심리의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혹은 납득할 만하게 아주 이렇게 유려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데서 제가 후반부가 그 걸작 얘기는 듣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 갑자기 그리고 잘 나가,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 영화의 주제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 단순히 이거는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예. 사람은 이렇게 동기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걸 나를 통해서 어떤 비극의 씨앗도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살인마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이 사람의 동기도 그닥 뭐, 오히려 좀 불순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물 만난 거야, 여기 와서.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예. 원작이 있잖아요. 저 실존 인물이 자서전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로렌스죠. 그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원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예, 로렌스가 쓴 자서전이고. 예,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걸 본 적은 없는데 아, 저도 사람들 본 적 말이 다 없어요. 그게 그렇지만 좀 그런 재수 없어서 못 보겠다 뭐 이런 수준이던데 본인이 하도 본인을 자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합리화,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화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속 안에 이제 그런 거 트라우마라고 할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나의 PTSD라고 하는 실수는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 PTSD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 그래요? 몰라요. 저는 하여튼 요새 알파벳으로 뭐 하는 거 하나도 예. 모르겠어.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실제 생애 자체가 자기 이름을 숨기고 다시 입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군복무를 사병으로 해요. 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 자기가 저른 어떤 그 극한의 폭력들을 그 군대라고 하는 합법적 폭력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자서전을 안 읽어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 자서전을 본 건 아니니까. 이제 어쨌든 이 음. 영화가 픽션이 아니라, 픽션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어떤, 베이스는 넌픽션이니까. 베이스는 그러니까요. 넌픽션.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원래 실제 인물하고 자꾸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화이고, 왜요? 그리고, 예? 왜요? 영화는 영화지. 아니, 그 영화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드워커님께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본인의 어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에 들어간 그 얘기가. 근데, 영화에 있어요? 아니, 이제 코드워커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얘 책임이 있다.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고 이제 그게. 근데, 아랍에 가가지고 얘가 버린 일들은 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은 군대를 처음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실제 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옥스포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고고학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입장에서 뭔가 스파이를 하나 이렇게 심어서 뭔가를 이렇게 빼오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나라 말에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딱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슬쩍 보내서 이제 뭐만 좀 빼오고 싶은 그런 역할로 이제 군대로 끌어들인 건데 실제로 보니까 뜻밖에도 이렇게 이 사람이 벌인 일들이 이제 또 쓸모가 있어서 아예 이제 군인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좋아서 군대에 처음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뭐, 그 사람 사정이 있겠죠. 예.
아니, 어쨌든, 코드 근데, 워커님께서 이제 근데 영화에서는 얘 예. 보고 거기 가려니까 되게 좋아해요, 얘가. 얘가 그러니까 그 중동 전문가로 나오죠, 영화에서도. 예, 그때는 이제 이미 음, 중이잖아요, 이 사람 계급이.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소위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처음엔 소위였겠죠. 예, 예. 소위였다가 이제 중이 아, 때는 아. 이미 이제 그 세계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익숙해진 그 다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얘는 되게 언어도 잘했고, 거기 뭐 역사 뭐 이런 거 다 꿰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 족보를 알잖아요. 애들 족장이 누구고, 누가 누구 왕, 뭐 친척이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잘하잖아요. 그 음. 문화권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전공한 음.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이쪽에 배치받았을 때는 그 첩보원으로 가라고 배치를 받은 거죠, 사실. 응? 거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보고해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응, 이 영화 응, 초반부에 보면 이 응, 사람이 응. 얼마나 그 이렇게 철없고 순수하고 이렇게 그런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단,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영화 첫 장면, 그 4분 20초 동안 검은 화면 나오다가, 타이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옥상 위에서 이제, 그, 길바닥을 보는 앵글이에요. 거기 이제, 좌장단에 이 사람이, 은퇴 후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서 있어요. 얘가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죠. 로렌스가.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주유를 해요. 오토바이에다 이제 타고 가려고. 주유를 하는데 그 뚜껑을 오토바이 위에 올려놨단 말이죠. 주유구 뚜껑을. 또 이제 뚜껑을 딱 닫았는데 그 뚜껑 자리에 이제 기름이 좀 묻어 있겠죠. 이걸 싹싹싹 만지더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또 화면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수건을 들고 와서 그걸 빡빡빡빡 닦는데 그 손이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 가볍게 그 아주 그냥 뭐 묵직한 남자가 아니라 이렇게 호들갑 떠는 남자처럼 이렇게 그걸 수건으로 빡빡빡빡 닦아요. 어.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뭐 이렇게 뭐 마초적인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고 약간 쪼잔한 인간이다 뭐 이런 느낌을 탁 주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철없이 뛰어든 어떤 청년이 예, 뜻밖에도 어떤 큰 공을 세우고 영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좌절해 나가는 이제 그런 예.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첫 장면에서 그 오토바이를 팍팍 닦고 가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얘 로렌스의 장례식이 열리는데 그 미국 기자도 거기 이제 조문을 왔단 말이죠. 그 미국 기자한테 또 다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해달라고. 아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좀 이 자뻑이 심한 나르시즘이 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 기자는 이제 영화를 이제 나중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를 언론에서 띄워주는 역할을 그 기자가 하거든요. 근데 걔 눈에는 얘가 그 약간 본인 잘난 체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렌스가 어떤 놈인지를. 예, 놈이라 그러면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영웅들의 왜 저 자질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묵직하고 뭐 겸손하고 뭐 남을 생각하고 뭐 이런 애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갔더니 내가 잘하더라. 그때부터 그냥 얘가 막 거의 뭐 아이돌이죠, 아이돌.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아, 핵심은 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뭐 캐릭터 이런 걸 떠나서 음. 그 어떤 순수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변질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니,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순수한 건 모르겠는데, 얘가 뭐 변질되는 건 아니고 당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발목에 족쇄 채우는 아니죠. 꼴? 음,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음,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의 원형은 철없고 순수하고 뭔가 나르시시즘도 있고 뭐 호기심도 아니, 많고. 이 사람은 그 터키 장군한테 강간당하기 전까지는 한없이 본인이 스스로를 신격화했어요. 그러다 거기서 갑자기 뚝 이게 꺾이는 애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향은 개인적인 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이 영화가 보여주자고 하는 것은 그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전, 어떤 비- 그 평범한 혹은 뭐 이렇게 어떤 그 멀쩡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크게 대서사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전쟁의 참상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전쟁의 비극. 참성? 아닌데. 이, 뭐, 홀로코스트 영화가 아니란 말이죠. 홀로코스트 이거는, 영화나 다름없는 영화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쟁 나가서 남을 죽이기만 했지, 뭐, 이렇게, 전쟁에서 얘가 뭐, 상처받고 그런 적은 한 이 번도 없어요. 사람이 예, 예. 그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그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에 대한 과정. 자기의 그 자존감이 끊겨서 변한 거죠, 얘가. 열 야,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내가, 영화 완전히 잘못 보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럼요. 이 영화의 주제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쟁의 보기에는. 참상은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놈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전쟁의 참상 아닙니까? 전쟁이 왜 그 지옥이라고 우리가 전쟁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응, 응, 응. 막 사람을 거침없이 죽이고 인간성을 막 말살해버리고. 어? 아니에요. 이거 어떤 무슨 스타 탄생 같은 느낌이에요, 이 노래가. 아, 이 영화가. 왜냐면은 얘가 중간에 그 아카바를 우리가 점령했다고 알려주러 응? 본부로, 영국군 헤드쿼터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 부하를 하나 잃고 거기서 이제 약간 괴로워해요. 자기가 구해줬던 카심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고, 그걸 이제 그 본부에 와서 그 장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괴롭던 놈이 그 사람을 죽였어. 뭐 내 친한, 그러니까 자기가 2명을 죽였다 그러죠. 그러던 놈이 좀 이따 뭐 돈 주고 대포도 주고 전차도 줄게. 뭐 장군이 이렇게 다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갑자기 또 얘가 신났어. 신나가지고 돈 들고 탱크가 이제 총 들고 다시 그 전쟁터로 돌아가요. 어? 얘가 또 업적이 내 말을 지켰다 아랍애들아. 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는 그런 애예요. 전쟁의 참상으로 이렇게 변하는 애가 아니라, 아니, 아, 인간이라는 게 그 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아,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반경에 의해서도 맞는데 장군이나 거기 있는 그 정치인 요 사람이 이 로렌스의 성향을 꿰뚫고 있던 거예요. 얘는 우쭈쭈쭈 해주면은 앞에 나가서 잘 싸울 놈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 사람은 네. 각자의 성향이 음, 있겠지만 그 음. 성향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떤 네. 시험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험에 들었을 때 각자의 네. 성향대로 이렇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본인 성향이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인데 그게 꺾였단 말이죠. 강간당함으로써. 거기서 얘가 이제 좌절하고 분노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강간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의 그것은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사실은 응. 그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원인들이 있어요. 얘가 무슨 전쟁의 참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아니, 이 영화 지금 그 후반부는 그것을 네.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지금 뭘 오히려 보신 거예요? 자기는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후반에 갔더니 나 따라온 놈들도 다 지 생각이 다른 게 있었고, 날 부린 놈들도 나를 뭐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지켜주더니 결국 걔네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었구나. 여기서 얘는 또 소외감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네, 네.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이 영화도 우리 코드워커님이 추천하신 영화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영화에서 제일 내가 무엇에 감명받아서 이제 이렇게 추천하시게 된 건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막의 아름다움. 너 사막이 왜 좋니? 그랬더니 로렌스가 깨끗해서 좋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막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게 표현이 돼요. 사막이 아름답고. 예. 그리고
그, 남자 사장님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다 이거죠. 이 비즈니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그 사장님도 뭐 예전에 노래방 가면은 그 마이웨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영어 자랑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내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한 남자의 어떤, 굴곡 많은 인생을 이렇게 4시간 만에 딱 보여주는 영화. 그 어, 어. 영호걸이 이제 뭐 영웅을 만드는 영화. 영웅이 이제 나오는 영화. 영호걸이 이제 쓴맛을 보는 영화다. 그렇죠. 근데 또 영웅 이야기도 좋아. 그 어렵게 표현하잖아요. 영웅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영웅이 되나 요 과정이 정말 수긍이 되게 이렇게 짝짝짝짝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사람이 운이 좋아야 되는데 얘는 그 운 같은 거 안 따지죠. 이게 저 영화 프로메테우스 봤어요? 그 독일 배우 누구야? 그 로봇으로 나오네. 그 에얼리언 시리즈 영화잖아요, 그게. 거기서 그 로봇이 우주선 안에서 이 아라비아 로렌스를 봐요, 걔가. 그러면서 머리도 요 피터호틀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응? 2대8 가르마 쫙. 그리고 거기서 대사 치죠. I'm different. 난 달라. 이게 저 피터호틀이 하는 대사거든요. 근데 얘가 다르다는 거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요. 얘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얘는 뭐 장관한테 경례도 안 하고, 예? 군인 같지가 않죠, 이제 처음에 보면. 아니 그, 근데 좀 이런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음, 음.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 자신의 스스로 이제 도취돼 갖고 좋은 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보니 내가 비극의 씨앗을 뿌렸어. 이런 좌절감 그리고,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도 이게 뭐 비극의 씨앗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터키군이 누구냐면은, 그, 독일 1차, 이게 지금 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죠. 터키군은 저 독일군하고 연합이에요. 연맹이에요. 독일군하고. 그걸 이제 무찌르는 거거든요. 이 아랍 쪽에서. 그래서 터키군을,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터키군을 무찌르는 거는 당연히 뭐 선이 악을 무찌른다 이런 개념이고, 이 전체적인 그 전쟁판의 시나리오는. 아니 여기서, 터키가 그 오스만 제국이 사실은 그 그렇죠. 아랍을 그 당시에는 터키군이 아니고 오스만 제국이었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자유를 주겠다. 이제 자유를 중시 여기는 인물이잖아요. 이 피터 그런데, 오렌스가. 그런데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튀르키예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아랍 사람들을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는 서구적인 그 지배층들의 인식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했다라는 표현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대령이 그 군대 안 가겠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래, 나치에 안 들어가서 잘했어라고 박수 치지만 사실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같은 독일어를 쓴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독일 해군에 근무했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예, 부족별로 문화가 다른데 다른 정권이 이제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자유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서 영화에서도 보면 그 부족 간에 거의 원수처럼 싸우거든요. 원래 옆 나라는 그때도 아니, 옆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아니라 그 부족 예, 간에도. 그럼요. 예. 옆 동네하고 저 돌 던지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예전에 보면. 각자 부족이 예. 그냥 각자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그게 좀 우리도 저 삼국시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뭐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정말 그 민족을 배신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삼국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이런 개념이 희박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거 네.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런 점들은 사실. 서로 죽이고 하니까, 물 먹었다고 죽일 정도니까. 그러죠, 그러죠. 예. 그걸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걔네 놓은 거가 그거잖아요.
너네 그렇게 분열돼 있던 걸 우리가 통일해 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우리가 맞다고 들어줘야 되냐고요. 우리는 잘 모르죠. 거기 당사자가 아니어서. 어쨌든 그러면 네. 일단은 그 사막의 아름다움, 비즈니스 세계의 그 어떤 과정이나 어떤 남자의 그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능은 있어요. 정말 남들과 같지 않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재능 아니에요. 요새 사회에서는 다 그냥 똑같은 공부받고 똑같은 대기업 가려고 그러는데,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요새 약간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러니까 남성적 세계관을 아주 이렇게 뭐 잘 보여줬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자가 아까 등장은 하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아까 제가 네 부류가 나온다 그랬네. 하나 막 꼽아볼게요. 예. 하나는 얘네들이 이제 아카바를 점령하러, 또 거기 누구야, 안소니 퀸이 이 큰 유지잖아요. 그 지역의 족장이잖아요. 걔네 군대랑 합세를 해서 가는데, 거의 부족 여자들이 이렇게 텐트 안에 이렇게 별 상관없이 이렇게 뒤에 뒷모습이 나와, 이렇게 텐트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언덕 위에서 그런 이렇게 치어리더들 마냥 이렇게 뭐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두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체, 죽은 뭐 이렇게 흑살당한 여자 시체들, 그 터키군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간호원들, 막판에 이제 간호원들이 투입되죠. 요 네 부류가 나와요. 여자는 딱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4시간짜리 영화에 남녀의 사랑 없이도 이렇게 남자들끼리는 재밌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영화예요, 어쨌든 이게. 남성적 비즈니스 세계관을 아주 이렇게 재밌게 보여줬다. 예. 정말 여자들을 별로 생각 안 하는 영화예요, 이게. 이게 약간 그게 좋은 불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게 의도가 정말 그랬다 그러면 좀 좋지 않죠. 예.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이 영화가 있냐고요? 멋진 점. 멋진 점? 네. 멋진 점?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이유가 이제 요 두 가지 뿐이에요? 아니면 또 있어요? 두 가지뿐이라기요. 그 남자의 일생을. 그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이제 그거. 이게 뭐 한 가지로 이렇게 이게 정의될 조그만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보고 또 많은 걸 느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가 이제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뭔지를 제가 확인하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뭐 부연을 하든 혹은 뭐 반박을 하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제 나뉘잖아요. 성 위주로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을 배제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남성 하나를 가지고 남자의 인생을, 그것도 제일 얘가 2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대 때 초반에 그 큰 업적을 세운 남성의 인생을 이렇게 4시간으로 잘 보여줬다. 이거는 대단한 거다. 우리 인생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준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막에서 그걸 펼치는데 그게 참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한 요 두 가지인 거예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죠. 어쨌든 이 영화 나머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부연을 하자면 아까 지혜의 일곱 기둥 뭐 그 얘기 이제 아까 원작 얘기했었잖아요. 전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 읽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조금씩 나오죠. 구체적으로 봐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은 이 사람이 그 영화 속의 그 장면에서 강간당한 게 거의 확실할 거고 실제로도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의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진짜 확실하게
사랑조차도 이제 동성애로 표현한 남성적 세계관의 영화인 건 분명하죠. 아니, 그건 뭐 동성애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동성애가 뭐 어떤 남성적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아니, 그리고 어쨌든 이 아, 시대가 주도권을 아, 남자가 갖고 있던 시대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중동이라는 국가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전쟁 상황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지 않은 점도 있을 테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그냥 관망을 하든지, 응원을 하든지, 죽든지, 아니면 병 간호를 하든지, 예, 요 예. 분류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코드워커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의 이제 대단한 점은 그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막의 아름다움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보여줬다는 예. 점하고 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남성적 세계관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줬다. 이제 요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다른 영화들하고도 좀 링크가 생기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여기 알레키네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 왕으로, 아랍의 왕으로. 파잘리 왕자였나요? 파잘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타투인 행성에서 알레키네스가 나와요. 옷도 비슷하잖아요. 제다이들 그 후드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그 스타워즈 알레키네스가 나오는 그 사막, 타투인 행성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야, 모티브는 여긴가 보다. 베두인하고 타투인 왠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도 이제 우리 전에 뭐 7인의 사무라이도 얘기했고 독수리요새도 음, 얘기했지만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 영화 역시 그런 음, 오리지널리티들이 이렇게 많이 원천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감을 안 받을 사실 수가 없어요, 이 얼마 영화는. 전에 개봉한 듀운이라는 영화도 여기서 영감을 받지 않았겠어요? 뭐 있다고 그러던데. 네. 아니, 그 진짜 네. 누가 일부러, 나왔나? 감독이 이걸 좋아했다 그랬나? 아니, 진짜 그걸 음.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진짜 그 영화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그 사막신을 보면은 그 사막들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겹겹이. 그게 무슨 우리 동양화 보는 느낌도 나요. 거기에 사람하고 낙타가 조금씩 있단 말이죠. 그 동양화에 뭐 유유자적하는 뭐 신선을 그리는 영화, 아니 그림들 보면 그런 장면 많잖아요. 영화가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동양화가 사실 이제 흑백의 이제 묘미를 잘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영화에도 보면 그 음과 양의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영상인데도 그러니까 이 사막이 저도 어제 보고 알았는데 사막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가 뜨는 일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막을 일출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느낌이 있죠, 이게. 뭐 일출부터 시작해서 달빛 보여줬다가 또 선셋도 그렇죠. 보여주고 뭐 예. 한낮에 그냥 살인적인 태양 보여주고, 또 아지랭이를 통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긴장감 보여주고, 음. 그것은 정말 뭐 이거는 이루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것은 제가 100% 동감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코드워커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런 점들, 사막의 아름다움이나 그 촬영에 대한 기술 테크닉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일단 대단히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치하는 바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했을 때 그 남성적 비즈니스 세계관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요걸 그,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음, 이 영화의 훌륭함은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 전쟁의 그 참상, 참상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 아니, 그 사람의 심리 변화하는 과정이 그것이 참상이지, 뭐가 참상입니까? 아니, 전쟁의, 이거는 우리가, 전쟁의 상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예, 파괴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에요. 깊은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여기서 상처를. 로렌스가 받은 상처는 그냥 우리가 술자리에 나가서 매일 맛있던 사람인데 맨날 다 나를 띄워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넌 전혀 정말 그렇지 나쁜 않아요. 제가 놈이야라고. 보기에는 전혀 예,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예. 영웅적 행동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나를 치켜 세우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를 그 사람의 표정 연기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자기가 무너졌나 이런 표정을 짓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의 참상에 의한 그 내면의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코드워커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그런 게 근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전쟁의 참상이 아니라 그 성폭력을 당했다니까요. 그것은 뭐, 그냥 전쟁이 아니어도 그 사건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과정의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요소일 뿐이고 큰 맥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강간을 당하기 전에 룰루랄라 신나고 다닌다니까요. 그 남의 점령한 마을을. 그때는 자기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알죠. 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 아 지금 내가 생각난 건데 카심을 구하러 가잖아요. 나고든 애를. 그래서 걔가 그때 nothing is writte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뭐 의역하면은 정해진 건 없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얘가 그러니까 그 장면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측은지심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이제 그 뒤에서는 그야말로 비즈니스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을 버리고 가고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 세계관으로 사람이 심리가 변해버린 거란 말이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대사가 아니고 얘가 정말 측은지심이 강한 애고 뭐 이타적인 애였다면 동료를 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고자는 한 명도 없어야 된다. 뭐 그러고 구하러 갔어야 되는데 얘는 거기서 걔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야.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걔를 구해오니까 여기 베두인족들이 야 얘가 이제 베두인 족장 옷을 입잖아요. 오마 샤리프가 선물을 해줘서.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얘가 좀 살살거리는 애라 이거 입어도 돼? 뭐 이렇게 자격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마 샤리프가 운명을 개척하는 자는 입을 자격이 있지! 라고 또 이렇게 치켜 세워줘요. 얘가 그때부터 뻑이 간 거라니까요. 아니 뻑이 간 거는 이제 뭐 제가 뭐 부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영화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제 어디 있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확인을 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바까지 가는 곳까지는 걸작이었는데 그 후에 장면이 편집의 이유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저는 드러났다라고 보는 편인 거고. 아니 보통 회사에서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어. 팀장도 새로 뽑고. 그럼 처음에 뭐 킥오프 안에 뭐 또 뭐 팀원들 여기저기서 모였으니까 뭐 이렇게 회식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정말 신나고 다들 뭐 잘해볼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거 성공하면 우리는 뭘 받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막 한단 말이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술자리는. 아니 그러니까 코드워커님은 그 후반부도 아주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요. 이 프로젝트를 참가했더니 나중에 중반 후반 가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잃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놈도 있고 위에서는 또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게 점령지에 들어가서 이제 부족들끼리 싸우고 영국군들도 이제 관망하고 지들끼리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상하죠. 막판은 본인은 혼란스럽고 내가 프로젝트 팀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의 이제 차이는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요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뭐 싸울 필요도 없어. 이것들은 그냥 이제 각자 느끼는 바가 있을 거고 우리 뭐 구독자님들이라든가 뭐 다른 뭐 청취자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바는 또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로렌스가 I'm different 얘기하고 프로메테우스의 독일 배우가 I'm different, I'm different 얘기한 거. 이 다른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또 좀 해보자면. 다른 얘기 좋아요. 이제 우리가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실 아라비아 로렌스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TV 틀면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영화로 이렇게 생각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 로렌스였고 아니, 왜 그러고 봐요, 영화를? 어? 아니 왜냐하면 아, 저는 영화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그게 입장이 요거,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증 시험이에요? 이거 뭐, 이 과목, 뭐, 필수 과목이야? 왜? 자격증이 아니라 예, 예, 예. 어려서 영화 예, 감독을 해야 된다. 영화 뭐 그 마음가짐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예, 이제 예, 예,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근데 예. 제가 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혹시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그 잡지 혹시 아세요? 영국 사이트 잡, 앤 사운드? 예, 영국 잡지, 영화 그건 잡지. 몰라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영화 잡지가 그 예, 1952년도부터 10년 예, 단위로 예, 1952년부터 10년 예, 단위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영화 관련 종사자들 중에 제일 예.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음악도, 음악도 맨날 그 멜론 차트 100등만 듣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 제가 예.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위대한 아, 네. 영화 탑 10, 아, 뭐 탑 30, 뭐 50, 막 얘기할 때 가장 권위가 있는 매체가 여기예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은 예, 전 예, 세계의 가장 유력한 영화 감독, 예, 평론가들, 영화 제작자들한테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영화 10편을 알려달라 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걸 네,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제 인식 속에는 아라비아 로렌스가 무조건 탑 10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팟캐스트 때문에 최근 조사를 봤어요. 근데 그게 네. 2022년도가 최근 조사더라고요. 왜냐하면 52년부터 네. 10년 단위로 자르니까. 어. 근데 22년도 조사에 글쎄 네. 이 영화가 네. 133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 보고. 아. 근데 사람들이 알았구나, 이제.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전생에 참상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이제. 그리고 2012년도 또 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년 전이니까. 2012년도에는 82위였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2002년도에 또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년 단위니까. 예. 그때는 또 51위예요. 그, 우하양. 그리고 안 좋은 그래프네. 타고난 안 좋은 그래프네. 92년도에는 또 157위로 또 떨어집니다. 들쑥날쑥하네, 또 더군다나. 예. 근데 이제 이게 예, 이제 그래서 예, 그런지 몰라도 이 예, 잡지에서도 약간 예, 변화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92년도부터는 예, 영화 감독한테 따로 또 이렇게 차트를 또 따로 만들어요. 92년도부터는. 예. 영화 감독들이 선정한 것들은 또 따로 이렇게 뽑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영화 감독이 선정한 것에 2002년도 이럴 때 이제 22년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4위로 뜨더라고요. 영화 감독만 이렇게 지금, 따로. 지금 약간 지나가는 얘기인데, 아까 그, 사막의 지평선에서 조그맣게 사람이 모락모락 신기루하고 같이 올라오는 장면 있잖아요. 예. 지금 클래시 형님이 그 영화 차트 얘기를 하는데, 약간 긴장감이 있네. 그 느낌이 있네. 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그, 이제 뭐냐면은 차트 얘기하는데 이렇게 긴장이 되네. 영화 감독들은 여전히 이 영화를 탑10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영화. 근데 네. 이제 다른 종사자들은 조금 이렇게 뒤로 물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영화 감독들은 여전히 탑5 안에 이 영화를 두고 있고, 영화 종사자들은 왜 이렇게 좀 뒤로 물르기 시작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그, 제가 던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그 제작자라 그러면 다르지. 그
창조가 이제 주업인 예술가들, 뭐 이렇게 영화 감독도 창조죠. 창조를 하는 작업이죠. 그렇죠. 이제 영화로 치면은 작가가 감독이고, 이제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은 뭐 예. 비평가, 프로그래머, 큐레이터, 뭐 학자, 그 아, 대학 교수들까지 포함한 이제 설문조사고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조사하더라고, 전 세계에 있는. 예,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창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앞으로 미래에 만들 작품이 이제 그게 최고인 거죠, 그죠?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주는 작품들을 좋아하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영감을 많이 주는 영화라고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영화 감독이라고 치면 그 아카바로 가는 그 1시간을 보고 영감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특히 뭐 요즘에 최고로 치는 그 스펙타클의 최고로 치는 뭐 리들리 스콧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뻑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야, 그거는 정말 그 장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진다 그러나 막 울컥울컥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목으로 넘어오는 것 같잖아요.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내가 좋아. 만약에 또 영화 감독이었다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야, 예. 이걸로는 내가 데이비드 린을 넘어설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절망감도 생겼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인도로 가는 길을 보셔야죠. 근데 저거보단 재밌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어쨌다는 거야, 저게. 어쩌라고. 아니, 나 근데 그 1시간 안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야, 그래서 참, 아라비아 로렌스요? 예, 거기 아카바로 가는 1시간 안에 아, 아, 아.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그 절망감, 아름다움, 뭐 그 초췌함,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비중은 약간 흥분 상태죠, 애들이. 약간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는 애들. 아니, 내가 그 컴퓨터 예. 모니터로 보면서도, 야, 이렇게 압도당하는데, 만약에, 압도하죠, 압도하죠. 야, 저거를 스크린에서 봤다면 완전히 예. 이거는 뭐, 실신하는 사람도 생기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영화에 대한 저,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실신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그, 거예요. 지금 그 압도하는 장면이, 얘가 이제 전성기 때 장면이 있어요. 그 열차를 습격하는 장면. 어디 보면 이제 뭐 열차 폭파하고 이런 건 다 뭐 별거 아닌데, 뭐 또 앞에 나가서 사격을 멈춰. 이것도 뭐 늑대와의 춤을처럼 이렇게 총 막 쏘는데 말 타고 가는 거 그거 느낌은 아닌데, 얘가 그 폐잔병한테 총을 한 방 맞잖아요. 그래서 열차에서 떨어졌다가 어깨에 다시 맞죠? 네. 열차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로렌스, 로렌스 막 하는데, 거기서 얘가 열차와 열차칸을 이렇게 통통통통 뛰는데 그 그림자를 보여준단 말이죠. 또 밑에 거기서 얘가 춤을 추는데, 야, 황홀하다. 저 승리의 그 슈퍼스타의 느낌은 이 저런 거구나 하고, 이게 거기서 또 약간 그건 압도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아니,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데이비드라고 하는 감독은 보통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런 점에서 보여주죠. 그 시절에 야 이거는 뭐 거의 완성판이네. 뭐 네. 21세기 영화를 이미 완성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열광할 만한 포인트를 그냥 정확히 알고 있죠. 그리고 요즘 영화 감독들도 다 훔쳐서 쓸 것 같은 것들이죠. 그런 테크닉들이. 서서히 그 몇 분이나 걸렸을까? 사막에서 오마 샤리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하여튼 그 서서히 오는 긴장감. 이야, 그 우리 저번에 대단하죠. 이제 독수리 요새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이 선명하고 직접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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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영화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접적이지 않습니까? 은유적이고, 그 표현이 그냥, 그쵸. 동양화 표현이 맞네. 아까 그 얘기처럼. 여백의 미가 있어요. 그죠? 뭐 하여튼 뭐든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응. 이제 코드워커님한테 이제 추천 받아서 이제 어저께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도 옛날 영화고 오래전 영화니까 이제 데이비드 린이라고 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 이 영화 감독이 그 뭐예요? 그 콰이강의 다리를 만든 그렇죠. 거는 그렇죠. 거기 또 케노비 마스터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콰이강의 예, 다리를 만든 감독이라는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 예. 닥터지바고의 알레, 감독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 스태프들도 닥터지바오하고 되게 겹치는 사람 많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마 이제 샤리프 이 얘기를 작도 왜 나오고, 하냐면은 예, 제가 음악도 아마,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막 영화 예, 예, 감독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영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닥터지바고에서 그 예.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학교에서 했던 거. 그 알래스카 이렇게 횡단을 한단 말이에요. 시베리아 횡단을 하는데 기차 안에서 그 설원을 이렇게 내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그것도 롱샷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완전히 압도당했었거든요. 야, 진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런 것이 진짜 내가 궁극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어, 야, 이 데이비드리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 로렌스를 통해서 이제 아까 우리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얘기했는데 이 예, 예, 사람이 운 좋게 한 번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른 거라는 것을 이제 그 닥터지바하고 같은 감독이라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 밥 먹듯이 만드는 그렇죠. 감독이구나. 야, 어.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맘만 먹으면 사막이든 설원이든 이쁘게 찍어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아는 거야. 이건 찍으면 그림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딱 아는 거지. 아니다. 아까 뭐야, 복원하는 사람들이 필름 다 보는데 1년 걸렸다면서요. 많이 찍고 그 중에 건지는 좀 이렇게 성실한 감독 아니에요? 뭐 그런 그 결국 천재라는 것은 성실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천재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그런 깊은 감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닥터지바고를 통해서.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문득문득 인상에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여행 유튜버 영상들을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꼼꼼히. 거의 뭐 반사적으로 찾아보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장면을 표현한 영화 여행 유튜버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니, 배가 하고 그 아마추어들이 핸드폰하고 찍는 거랑 비교하시면 안 아니,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주목하는 유튜버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이베리아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유튜버가 아니, 그러니까 없다? 직관적으로 그 시베리아 네, 횡단 열차 안에서 그 어떤 네, 바깥 풍경을 이렇게 그것을 담아내면 그것이 기가 막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같은 직관을 가진 여행 유튜버는 없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다 그 사람들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I'm different. 그러니까 데이비드는과는 똑같은 걸 안 찍겠어.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막 그럴 수도 박수 쳐줘야 있겠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음,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은데 그것과 비슷한 영화를 찾아냈어요. 그만큼 감명적인 음, 영화. 그게 뭐냐? 음. 7번 칸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7번 방이 저거 아니고. 7번 칸. 제가 그 영화도 9점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흥행 실패했고, 뭐, 관객도 뭐, 2천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음, 그 영화에서 다시 한번 그걸 봤죠. 사이베리아의 아름다움을. 아니, 뭐, 그 영화 안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데이비드 린이 잡아냈던 것을 또 한 번 잡아내는 감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게 7번 칸이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뭐 또 한 번 뿅 갔죠. 아니, 그 산이 이쁜 걸로 치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첫 장면도 이쁘지 않아요? 아니, 뭐 그 영화도 뭐, 줄리 앤드루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카메라 아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뒤에 알프스 산 쫙 보여지는 거? 아, 그래도 이 데이비드 린이 잡아내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이죠.
아니면은 저 감독 좋아하시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하야오 감독. 예.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시겠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 TV에서 그 하이디 만화, 그 하이디보다도 그 졸리? 졸리라는 만화 있잖아요, 졸리. 용감한 졸리라는 개 나오는 만화. 그건 몰라요? 몰라요. 나는 하야오 감독으로 하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음. 아니, 하야오 영화야 다 좋아하죠. 특히 하이디. 예. 그 하이디 비슷한 만화가 뭐가 있냐면 그 마법사 비키인가? 그 뭐죠? 위키어예요? 말고요. 배달 소녀? 아, 그렇죠. 예. 그 영화가 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 영화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녀 같은 감성인데도 그 영화 참 좋아요. 하야오 감독 캐릭터들은 다 날아다니죠. 웬만하면. 그 뭐 모노노쿠 히메인가요? 그 영화도 그 비슷한 거고. 걔는 그쵸? 또 뛰는 게 아니야. 거의 날라. 예. 어쨌든 데이비드 리는 정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위대한 영화 거기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뭐 한 21세기 내내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네요. 아니 뭐 100 몇십이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말고 거기서는 지금 하락세잖아. 어. 근데 이제 여기 그 내 감독 10년 감독들은 어쨌든 오리지널리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누가 시작이야? 그럼요. 그런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야 뭐 어마어마한 영화들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픽의 뭐 CG의 힘도 많이 또 아니 젊은 친구들도 식당 갈 때 원조 무지 찾아요. 근데 원조는 가짜 다 원조들이 똑같다고.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휩쓸리면 이제 안목이 없다는 소리 듣죠. 안목이 있는 젊은이들은 알죠. 어느 게 원조인지. 근데 나는 이 영화가 나는 아까 뭐 우리 아까 논쟁했는데 나는 후반부 때문에 이 영화가 이게 자꾸 그 전체 평가의 순위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여튼 내 개인적인 아니, 생각인데. 아니 잘 표현했어요. 후반부에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복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그 낙타탄 무리들 보니까 얘가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미련이 있는 거죠. 내가 아는 애들인가?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영국에 와서 그 낙타 타던 미련이 있어서 그 오토바이를 타다 죽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는 참상은 무슨 참상이야. 미련이 있어요. 그 사막에서의 생활에. 그거는 내가 이제 오토바이 타다 죽었다. 그거는 뭐 이제 뭐 그렇다 치고요. 내 나 지금 그 이제 티타닉 탔을 때 내 저 낙타를 이제 못할 것 같으니 저 오토바이라도 영국 가서 아니 저걸 근데 타야겠다. 뭐 이런 지금 거죠. 낙타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야, 나는 진짜 낙타가 이렇게 위대한 동물이라는 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아는 것 같아. 물론 우리 어렸을 때 신바띠의 모험이라는 걸 만화 영화를 통해서 낙타의 그것을 알긴 제, 알았지만, 야, 음, 낙타가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할 네, 줄이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미장센의 측면에서도 그 자기 주인을 이렇게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 무릎 꿇는 내 말이. 자세라든가. 그리고 그 인고의 순간을 그 버텨주는, 물도 안 먹고 버텨주는 그 강인함. 야, 아, 진짜 난 아니 낙타를 그리고 완전 다시 봤다니까. 말처럼 뛰더라고요. 낙타도 딱 후덕후덕 하고 뛰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달릴 때 보니까. 음? 나도 좀 어릴 때 낙타의 인상은 약간 답답하고 그냥 느릿느릿하고 약간 좀 그냥 더럽다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옷을 보니까 아주 참 멋지게 생겼어요. 낙타라는 아니, 동물이. 나중에 음. 안소니킨이 말을 몰고 쫙 이렇게 찾아오잖아. 어, 근데도 걔네들은 말만 타죠. 말보다 낙타가 더 멋있다는 생각을 그걸 어머니까. 보면서도 하게 됐던 것 같아. 어, 야, 맞아요. 그리고 하여튼 낙타는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도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야. 말은 그냥 이게 정말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낙타는 우리 어때요? 거기서 이제 안소니킨이 그, 터키군 기차를 공격해갖고 이제 하얀 백마를 뺏으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 그거 보면서도 에이 뭐 백마는 어디다 쓰려고 낙타가 최고지.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 그 장면도 멋졌어요. 그 기차에 그 말들을 태우고 촬영을 하는데, 아니 이야, 어쨌든
그 공격하러 가는 그 샷들이, 하여튼, 롱샷은 다 기가 막혀요, 이 영화에서. 아. 어쨌든, 덕분에 또 이 영화를 또 진지하게 볼 수 있게 돼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 마지막에 깜짝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 그, 낙타는 일봉 낙타도 있고, 이봉 낙타도 있단 말이죠. 예. 봉이 두 개냐. 우리가 쌍봉댁이라고 하죠. 아, 아. 그 봉의 역할이 물을 저장하는 거게요? 아니게요? 그렇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네. 땡입니다. 네. 그냥 영양분을 저장한대요. 물이 아니라. 아니, 그거나 같은 맥락이죠. 물도 이게 영양분에. 우리는 근데 이제 물통 가죽처럼 거기서 물통 가죽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것처럼 그게 물이 싹 들어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여차하면 그걸 잘라서 뭐 물 빼먹는 줄 알았잖아요, 어릴 때는. 아, 근데 그 뭐 정도까지 지방, 생각은 안 했고. 대부분이 뭐 지방 뭐 이런 게 쌓여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을 안 먹여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 이 영화 우리 팟캐스트 때문에 준비한 퀴즈예요? 내가 동물의 왕국 열심히 본다 그랬죠? 아. 어쨌든 덕분에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재작년은 무슨 재작년. 네. 하여튼 제가 매번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영화 사실은 보면서 내가 너무 바쁜 와중에 막 쪼개면서 보니까 너무 힘들긴 했는데, 야, 그래도 참 보람차다. 그 생각을 그렇죠.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정말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뭐 지금까지 한 3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정말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저 근은 사고 싶어요. 이거 보면 재밌다니까요, 다들. 뭐 이 영화는 재미를 떠나서 내가 영화 매니아다, 혹은 영화 업계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한테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고, 보통 사람들이 봐도 어마어마한 영화인데, 재밌죠, 특히나 일단. 영화인들한테 특별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아카바로 가는 그 1시간 때문이라도. 뭐 영화 역사적인 맥락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예, 그 아카바로 가는 한 시간의 장면이 진짜 영화인들한테는 정말 길이 남을 장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멋지죠.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래야죠. 예. 배고파요. 예.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코드워커님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진짜 여기 인사말까지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가 남자들만 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듣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 근데 놀라운 거는 조회수나 어떤 이렇게 시청 지속 시간에 비해서 그 구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위안이 되고 정말 놀랍다. 하시겠어요? 네, 좀 놀라워요. 무지 감사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드워커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술 쏘시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